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 대부분은 복귀 움직임이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 허윤정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정 갈등의 핵심이 이제 전공의들 문제 같은데요. 이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병원, 저희가 빅5라고 부르는데 전공의들 중에 돌아오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각 병원에 10명도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빅5 병원이 총 전공의들이 2,745명 네. 정도 되는데요. 네. 각 대학별로 이제 주요한 대학 5개만 확인해 보면 네. 돌아오겠다고 의사 표현한 사람이 사람들이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다 네. 10명이 안 된다. 내일 최종 종합 해봐도 네.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전공의들은 네. 이미 2월 달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네.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네. 했고 이미 했다, 그때. 그렇습니다. 네. 의사 표현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의사 표현이 현재까지 지금 변화되거나 변경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부실했고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좀 확인이 됐으니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 네. 예, 거기로부터 물러설 명분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복귀 시한을 어제로 정해둔 이유가 있어요? 이 뭐 과정이 있어요? 네. 정부가 어제로 네. 복귀 시한을 정해둔 거는 좀 굉장히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행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에 수련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련 일정은 또 이제 우리 국방부랑 맞물려서 입영 일자나 이런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문제요? 맞습니다. 네. 다 연동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을 역산해서 로드맵을 잡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7월 17일까지 수련병원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보면 7월 15일까지 의사를 확인해야 16일 날 종합하고 맞습니다. 이제 좀 약간 기계적인 일정이 통보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전공의들이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직을 하겠다,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선택지가 있어 보이지만 별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어 보이는 건 뭐고 없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면 이제 사직 의사를 표현하면 그 티오만큼을 전공의를 뽑을 수 있는 티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의사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전공의의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으로 하지 않으면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티오를 잡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만 볼 수가 없냐면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의대생들이 대다수가 국시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전공의로 들어올 후보자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티오도 안 잡아주고 내년에 들어올 전공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이렇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또 아시는 것처럼 의대 교수협의회나 뭐 이런 곳에서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일괄 사직 처리하는 건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성명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물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공의들의 마음을 사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병원이 일괄 사직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나 또 사실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또 법적 시비도 걸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공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대안이 뭡니까? 전공의들은 의사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본인들이 2월 달에 사직서를 냈으니 네. 2월 본인들이 사직서를 낸 시점에서 사직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직 시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하고 전공의들은 우리가 사직서 낸 2월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네. 국민들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차이가 네. 있냐 하면 정부는 2월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네. 병원을 뜬 것은 네. 불법이다라고 불법이다. 명시하고 예, 싶으니까 예, 예. 만약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뜬 시점에 사직을 인정해주면 네.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네. 그야말로 철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면죄부를 주기는 싫다 예, 이런 거네요.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니 네, 여전히 예. 불법성을 남겨두고 네. 철회가 아니라 네.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네,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낸 거는 불법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는 거다. 이 의지를 네.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하겠다. 보여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정부가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현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료계의 네. 내부를 좀 많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 이제 권역 제한을 풀면 네. 어떤 문제가 서울로 몰리나요? 너무나 당연히 네. 그렇게 아, 될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권역 제한을 푸는 건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원래대로 똑같다. 돌아가니까 네, 네. 그렇게 특례를 풀어서 들어온 전공의들이 네. 위아래로 딱 틀에 갇혀서 적응이 가능하겠냐. 몰라도 네. 너무 의료계를 모른다.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신 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거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는 거다라고 요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도 다 발표가 됐잖아요. 네.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네. 이미 정부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네. 아니라 정부가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수많은 법적 시비에 스스로 휘말리는 그렇죠. 것이라서 네. 아마 지금은 정부가 그것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렵다. 아까 의대생 얘기도 하셨는데 그 4학년 의대생의 96%가 국시 안 보겠다 지금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큰 파장은 네. 아니 너무나 많은 네. 문제가 파장이 있는데. 있으나 네, 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료 공백 사태를 전공의들의 문제는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국방부에서 대단히 의료 공백 사태가 단기적으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면허를 득해야만 네. 군의관으로 가는 네. 그 TO가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면허를 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거니까 네. 면허를 득하는 자들이 추가로 안 생기는 네. 사태가 정말 현실에서 발생하게 되면 군의관 복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많은 인력을 뭐 전문의로 채우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된다. 그거는 네.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인력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또 전공의로 갈 사람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의대 증원은 늘렸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효과라기보다는 네. 정부가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 필수 의료. 또 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과정에서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글로 가면 좋은데 네. 그런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 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역의 보건소의 인력을 끌어올려서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으로 메우고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군에가 있던 인력을 끌어들여서 네, 상종을 상업병원으로. 메우고 그러니까 군의 의료가 공백이 생기고 이런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백이 내년 가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공백 사태가 굉장히 역설적이게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작용으로 가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큰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의료개혁을 얘기할 때 의대 정원 증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료라는 게 사실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현실성 있게 의료계와 좀 소통하고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했어야 맞습니다.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사라고 하는 것, 의료인 집단은 이게 다른 직종과 다르게 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들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감소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경시하지 않았나.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야 된다. 정부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전문의와 진료 보조, 우리가 얘기하는 PA 간호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상존하는 PA 간호사가 현장에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게 놀랍게도 지금 이미 그러니까 상종의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의 공백은 지금 현실에서 오늘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생겨 있죠. 그렇죠. 현재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률안은 여당의 추경호 의원 입법 발의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방안이네요. 이거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되어 있는 안도 PA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행령으로 가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프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교수님마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답답한데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를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수습 카드라기보다는 그 이유를 내다본 거다. 수습과 좀 굉장히 시차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보입니다. 좀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